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밝혀주시는 해 두 분이 오늘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옆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아까 대기실에서 이렇지 않았잖아요. 네, 월요일 날 이렇게 텐션 너무 낮으면 안 되고요. 밖에 있을 때처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일단 좀 어려우시겠지만 영상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전과가 몇 번인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한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이 보수의 심장에서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캐릭터를 잡은 것 같아요. 네.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6년 만에 장외 투쟁, 장외 집회 혹은 장외 투정 뭐 여러 가지 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일단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여다봤더니 그래요? 네.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은 황교안 대표와 가는 길과 같다라고 하면서 네. 자기 과거 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지금 한숨 그 자체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이준석에게도 이런 말을 듣는 국민의힘이 그 한숨 그 자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장동혁 대표 발언이 하나하나가 주옥 같았습니다. 네.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대한민국의 찬란한 불빛이 커지고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 인민 독재. 네, 이재명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야권입니다. 네. 이게 법치와 민주주의, 정녕 우리 국민이 목숨 바쳐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맞느냐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지금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우리 5선씩이나 된 우리 나경원 의원이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라는 공범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누가 어떤 헌법에 반하고 네. 뭐 독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런 독재와 뭐 법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네. 전혀 다른 그런 뜻으로 지금 알고 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추석 전에 민심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장동혁 체제가 지금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을 동력 삼아서 또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으로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아까 말했던 황교안 체제 그때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굉장히 많이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21대 총선이 역대급 패배를 안겨줬죠. 그래서 지금 이 극우 집회를 가지고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하는 지금 이 장외 집회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얼마나 국민의힘의 동력을 만들어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입에서 나온 문장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극히 드물었었거든요.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을 뭐 이렇게 약간 만들어내질 않나. 뭔가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를 3년 동안 들어서 이제는 가셨으니까 끝인가 보다 했는데 제 2탄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들으면서 도대체 왜 장외 집회를 하는 걸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유를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 네, 정말 네. 저도 그들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잘못한 게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한번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인민 독재 암흑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북한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북한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네. 뭐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뭐 입에 나온다고 다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정치는 정말 언어로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에는 정말 우리 총칼로 싸우던 것을 네. 사실은 언어로써 하는 건데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오히려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에 굉장히 긴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불씨가 다 꺼질 거라고 보고요. 이제 네. 10월에 국정감사 있는데 이제 다 국회로 들어가야지 왜 밖에 다니고 있습니까? 이제 네. 국회에서 싸워야죠. 근데 이렇게 밖에 다니고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제 월급 받고 이제 국회에 하는 이제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왜 밖에서 장애투쟁한다고 나가 있느냐 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11월에 또 이제 에이펙 있죠. 이제 네. 에이펙 있으면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을 주목할 텐데 그렇죠. 이때 또 이제 부유경 지역에 또 장애투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이펙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외교적인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될 시기에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런 장애투쟁을 한다는 건 이건 국격을 이제 상실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월에는 또 예산을 우리가 또 이제 식정해야 되고 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 대비해서 이제 또 후보자들 이제 또 검증도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고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은 결집을 하는 게 아니라 분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네. 중도층들 오히려 더 떠나갑니다.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태극기 부대들 같이 합류해가지고요. 이게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다들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다 태극기 들고 뭐 성조기 들고 이러고 네. 있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피켓을 막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부정선거다 이번 대선이 그리고 뭐 윤 어게인 윤 들고 어게인, 있고 네. 이러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층 다 돌아갑니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부에서도 분명히 문제제기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장애투쟁 할 수 있어요. 야당이니까 그 최후의 방법이 장애투쟁이라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당원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좀 전략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예를 들어 오래전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한나라당 시절에 박근혜가 사학법 저지한다면서 막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그때 아마 최장기 장애투쟁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황교안은 계속 거리로만 나갔었죠. 다 좋은데 그럼 명확하게 하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기네 당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구가 있는 딱 하나. 인민독재 나오고 노란 봉투가 나와요. 그리고 내란이 나오고 특검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전략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정말 판단을 하는 건지 이래서 정치력이 없다라는 어떤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일단 돼요, 이해가.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 내에서 기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서 이 당을 이끌어갈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어제 그 장애 집회에도 보니까 윤석열 얼굴이 제일 크던데요. 윤 어게인 네. 뭐 이 피켓이 윤석열을 워낙 석방하라 이런 얘기도 많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으로 규정하고 지금 돈을 못 뽑아가서 안달인데 왜 네. 이렇게들 나가서 성조기를 흔들어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지난 12일이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야당 탄압 규탄 대회 네. 그때도 윤 어게인 그리고 뭐 부정선거 발번 맞아요. 세건 이런 피켓을 들고 나오면서 그때도 극우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네. 우려해서 규탄 대회 성격에 맞게 그래서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 깃발 이런 것들은 활용하지 말라. 당일 사용할 피켓은 현장에서 배부하겠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공문까지 내린 상황에서도 네. 이런 세력들이 규합하고 있다는 것은 또 사실상 이미 예견된 것이다. 네. 왜냐하면 장동혁이 대표가 될 때 전환길 유튜브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면접 보고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된 것 아닙니까? 윤 찾아가겠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윤도 찾아가게 후보 시절에는. 했고 네. 그래서 이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단절을 해야 되는데 단절을 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네.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을 심판할 권한 부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던가 네. 어제 장애 집회도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선택하자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도 아니 아무도 제지를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극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99가 네. 국민의힘과 결합해서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란 정당이 극우 프레임으로 스스로 알아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수막이나 피켓 좀 자제시켰다, 제한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말하는 것만 거기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피켓을 들어달라, 현수막을 쳐달라 이런 건데 아니 구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장동혁,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그 피켓과 커다란 어떤 그 선이 그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분명히 이제 본인들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네. 것 같은데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뭔가 네. 거리두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애매한 그런 상황. 것들. 예, 그래서 그냥 나는 말로는 이런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도 그래서 전체 그 표어가 무엇인가 네, 이거 네. 자세히 좀 봤는데 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입니다. 근데 실제로 야당 탄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독재 정치라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지금 주제 선정부터 굉장히 잘못됐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미국과 협상이 잘못됐다든지 뭐 네.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정말 명분 없는 그런 장외투쟁이고 네. 오히려 저는 이게 조금 너무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좀 정치적으로 우스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좀 걱정이 됩니다. 희화화 될까봐. 네,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의도 사실 에이펙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굉장히 지금 막 거의 뭐 찬물을 끼얹고 뭐 그러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서울지법이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도 어느덧 100일이 됐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제 우리는 100일을 맞아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쪽은 이제 장애 집회를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이상하고 네, 일단 너무 옳은 말만 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런 해왔던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 네. 뭐 예를 들어 명품 목걸이나 금 거북이를 받으면서 자리를 내줬다던가 아니면 김건희 일가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국가 자원을 동원했던 정황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네. 김건희 윤석열 원희룡까지 합작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홍보대사가 됐다거나 아니면 1조 7천억짜리 우리 그 국가의 도로를 양평고속도로죠. 네. 그것을 최은순 장모 땅 쪽으로 휘게 만들었다거나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아직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때 당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 제기를 자꾸 하니까 네. 윤석열이 본인들이 영원히 해먹을 결심을 그제서야 하고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도 어땠냐면 뭐 그런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뭐 국민에게 사죄하거나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네. 오히려 뭐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체포를 막겠다고 의원들이 나가서 막 스크럼을 짜고 세배 뭐 설날이니까 세배를 가서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시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을 등에 업고 장동혁이 대표가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하지도 않고 대구에 막 다 같이 내려가서 또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재명 대통령 독재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떻게 본인들이 이 제1야당으로서 국가에서의 역할을 할지 그런 일들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김병기 의원님께서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네. 기자간담회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 탄핵 운운은 대선 불복이다. 내란 세력에 관용은 없다.
뭐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너무나 당연한 상황을 지금 네. 국민의힘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뭐 내란 뭐 종식된 거 아닌가요? 뭐 극복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경원은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도 뭐 굉장히 뭐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저는 제도적으로 방패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 지금 재판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저는 방어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기일 단축,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막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 정치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뭐 민주당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네. 만드는 저는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어쨌든 장외투쟁을 좀 이어갈 것 같은데요.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인민 독재, 네, 저 단어가 언제쯤 끝나는지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한학자 총재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통일교에서 어제 입장문을 냈더군요. 한학자 총재님은 기도와 정성으로 하늘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도와 정성으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천일국 이상 실현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에 실질적 효용이 없다는 점 해가지고 어쨌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니 일단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런 단어도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 입장문도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해석이 불가하다. 난이도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가 준 돈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네. 돈을 받았고 지금 네. 구속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돈 받은 사람은 구속인데 돈 준 사람은 구속이 안 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네. 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증거인멸, 도망 우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계속 혐의를 뭐 부인하고 꼬리 자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아까 나온 그 입장문도 무슨 뜻인지 해석은 잘 되지 않지만 우리는 네. 죄가 없다 이런 말로 그쵸.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권성동과도 지금 입이 맞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불구속이 돼버리면 통일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그리고 또 김건희 윤석열과의 유착 관계 이런 네. 것들이 좀 난항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통일교는 여러 가지로 얽혀 있잖아요. 일단 권성동, 지금 구속된 권성동도 연결돼 있고, 뭐 전선배 씨랑도 연결돼 있고, 정말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구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교회 뭐 교리라든지 네. 뭐 지금 뭐 홀리 마더 네, 한이요?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신들을 명칭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교 자체가 뭐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 과거 지금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했던 정치적인 로비, 뭐 물론 돈이 오간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뭐 당원을 가입을 시킨다든지 네. 그런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정황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분명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뭐 물론 뭐 도주의 우려나 이런 것들도 네. 뭐 좀 뭐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증거인멸이 굉장히 무섭다고 증거,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계속 출석을 미뤘어요. 막 두 번, 세 번 막 차례 미루지 미뤘죠. 않았습니까? 저는 그 사이에 분명히 뭘 했겠냐. 뭐 병원 간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이에 그 최고의 그 법률진들을 모집을 해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지 않았을 때는 증거인멸이 더 가속화돼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우리 한덕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한학자 총재는 돈을 더 썼겠죠. 추정컨대. 그래서 화려하게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하고 벌써 뭐 이름 올랐다가 낙마한 사람도 있고 여러 명 봤죠.
뭐 그 변호인단 최소한 수십억, 뭐 최대 수백억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이 법조계에서 나돌고 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좀 조마조마한 상황으로 보는 것 아니면 같았는데. 한 씨들은 구속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아, 오늘 또 우연찮게 네. 그렇게 된다면. 아니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검찰이나 뭐 특검이나 아니면 네. 재판부에도 통일교 신도들이 포진해 있어서 네. 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우려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구속된 권성동 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또 하나 있죠. 당원 명부. 예. 지난주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서 당원 명부를 입수했는데 뭐 보도마다 좀 다릅니다만 뭐 12만 명, 11만 명 정도 통일교 당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이제 입수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보도 보니까 뭐 이제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게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렇게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전당대회나 선거를 앞두고 입당했다면 상당한 문제일 텐데 정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네. 지금 이게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한 게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이잖아요. 네네. 그 중에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통일교 그 성도 120만 명 성도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언론에 검색을 해보면 통일교 성도가 한 3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300만. 네, 그리고 더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통일교 120만 명이라는 게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 있다.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교 그러니까 당원이자 통일교인 사람이 한 11만 명, 1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그 통일교의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네.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12만 명 정도가 가입한 시점을 보면 전당대회 전후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 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선거가 있을 때 입당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500만 명 중에 뭐 12만 명 뭐 정도니까. 별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지난 뭐 전당대회나 이럴 때 보면은 거의 투표 참여 인원이 한 6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12만 명은 굉장히 적극적인 투표 지지층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 10만 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다고 하면 네. 6분의 1.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투표 인원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체 당원 500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생각하면 안 아니고요. 되고. 적극적인 투표층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에 참여를 하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권성동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했다가 김기현이 출마했을 네, 때 네. 그 사이에 그 오더가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김기현으로 갔을 때에 그 오더가 내려가고 그 영향력이 분명히 갔다는 거. 사실 우리 그때 막 김기현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몰랐죠. 이 존재감 사람이 없는. 어떻게 당대표가 되냐 막 이럴 때였는데 그게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저는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또 타 종교의 그런 조직적인 가입 정황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교 분리 이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게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소위 말하는 국힘의 책임 당원이 74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3년 당시에는 83만 명 정도였는데 83만 명. 그때 투표율이 47.51%. 그러니까 40만 명 정도가 당 대표 선거에 좌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83만에서 47%인데 한 그 중에 절반 정도? 통일교 10만 부 명부가 있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좌우한 것이고 그렇군요.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네. 점은 뭐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3주가 지난 시점에 네.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었는데 그때 8563으로 끝나는 건의2 번호로 윤영호 전 본부장과 김건희 간의 녹취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 김건희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고맙다고 그랬죠.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 말씀 꼭 전해달라. 네. 이렇게 말도 한 녹취록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조직적으로 교회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조직까지 동원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김건희가 한학자 총재에게도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전해줬다는 점에 네. 있어서는 한학자도 지금 빠져나올 수 없지 않을까.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 문자 관련해서 그냥
그냥 정치권에서 여러 사람 이래저래 도움 받았으니까 이례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전에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죠. 2022년 11월부터 문자가 그 구속된 윤 전 본부장하고 전성배 씨가 오고 갔는데 그때 물어봅니다. 건진 법사한테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십니까? 라고 문의를 하니까 전성배 씨가 10,000명 이상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요.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그 3개월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 당원을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구속하겠다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바쁘네요. 또 다른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그러니까 주말이었는데 어제 조사를 한 13시간 정도 받았습니까? 네, 13시간 받았는데 혐의가 지금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저 심우정 왜 조사 안 하나 증거 인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기다리고 지금 계셨구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렇게 고발된 지 지금 6개월 만에 첫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심우정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다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충남도지사 뭐 국회의원도 하신 심대평의 아들이고 네. 그리고 2006년부터 대검에서 윤석열이랑 같이 오래 일한 사이라고 하고 17년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형사 1부장을 심우정이 지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법률상 권한 즉시 항고권을 쓰지 않고 윤석열이 풀려나게 도와준 혐의로 분노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지킴이를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할 때 네. 그때 법무부 기조실장이 심우정이었는데 네. 그때 결재를 거부했다. 이런 일화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끈끈한 사이였다. 근데 이 양반이 또 검찰총장 취임하고 나서 비아폰을 지급받았다. 네. 검찰총장으로서 비아폰 받은 사람은 처음이다. 그런데 그 비아폰으로 뭘 했냐? 당시에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2건 24분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무혐의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네. 심우정이 굉장히 이 정권의 내란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심우정 전 총장 보면 약간 신스틸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곳곳에 이름이 빠지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크게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2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특히 네.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이제 합수본 검사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검토하고 그 연락망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네. 하는 의혹이 있고 또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경위 이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적인 특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특검이 그 통화 기록 그리고 지시 라인 보고 체계를 면밀히 지금 대조 중인데요. 네. 특히 그 규명의 열쇠는 그 문서와 로그 어떤 그 기록들인데 특히 회의 일지라든지 네. 통화 내역 그 전자 결제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바로 정무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권한의 남용이었는지 네.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우정이 했던 행동들은 네. 분명히 저는 그 규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네. 보면 이렇게 뒤에서 은밀하게 했던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딱딱딱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 절차 내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뭐 그것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아니면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투명하게 이렇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윤석열 정권은 그냥 검찰당, 검찰 독재 기관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모든 곳곳에 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까지 모든 곳에 검사 출신들을 꽂아놨던 그 정권에서 내란을 하는데 계엄령을 발동하는데 우리 검찰은 모르게 하자 이렇게 했었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네.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11시 30분 그 정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국실장 회의를 회의했죠. 주재를 했고 네. 그때 합수분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회의 전후로 심우정 청장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 빼박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방첩사에서 여러 명의 대령들이 진술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고, 맞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그 내용들을 여러 차례 얘기하기도 했는데 방첩사가 선관위 그 확보하고 네. 있으면 네, 검사랑 국정원이랑 온다라고 했는데 예, 윤석열 공소장에는 검사란 말 쏙 빼고 수사기관이란 말로 바꿔치기를 했던 게 바로 검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심호정은 어떤 식으로든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짧게 하나 해보죠. 윤석열 씨가 건강이 또 안 좋으신가 봐요. 보석 신청을 했네요. 정은혜 의원님. 저는 건강이 좀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술도 끊었는데. 술을 끊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을 그렇습니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술을 항상 이렇게 드시던 분들은 이제 또 오히려 이렇게 술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술이나 마약 같이 이렇게 중독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끊을 때도 이렇게 좀 서서히 이렇게 그 복용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금단 현상 뭐 이런 네, 걸 그렇죠. 이거를 뭐 말씀하시는 하루 아침에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네, 이렇게 그렇죠. 관찰하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감옥에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알코올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보면은 뭐 고열이나 혈압 맥박이 급격하게 병동하고 뭐 망상이나 의식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은 신청을 했겠지만 네. 사실은 이런 건강상의 것은 뭐 사실은 이게 보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아픈 일이 있을 때는 뭐 의료적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해결이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김건희도 병원에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뭐 타고. 그런 식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는 정말 뭐 가능하지 않죠. 보석이라는 것은. 뭐 너무 이제 반복돼서 우리 요즘 이제 반응은 또야 뭐 이런 건데 보석 신청했고요. 여전히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설마 또 다른 직위원이 있지 않은 한. 또 모를 일입니까? 일입니다. 이건 다른 재판부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 윤석열도 지난 2월에 한참 탄핵 심판 받고 있을 때 그때도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도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 뒤 기소했으니까 불법 체포 구금 상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구속할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으니까 구속 자체를 취소해달라. 그랬죠. 이렇게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또 재판부도 또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보석 이게 진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만 들어가는데. 그럼요. 우리가 네. 지금 윤석열이 반바지 입고 아니면 패딩 코트 입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걸 또 봐야 됩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전 국민이 12월부터 정말 한 거의 반년을 고생한 거잖아요. 대선 전 기간, 대선 직전까지는 사실 항상 우리 밤에 깨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정말 반년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네, 충분히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